저기가 그 지리산 둘레길 4구간 구실학제 그 아리랑 고개에 춘추막집을 짓고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래 땅. 여기 땅 주인이 관을 묻어버리고 그 흙을 덮어 포크레인으로 관을 묻고 흙을 덮었는데 물이 무지하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좀 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조금 이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비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저기 이제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긴 진짜 물은 많아요. 그리고 그 여기가 지금은 몽땅 다 뭐 환삼덩굴하고 칡덩굴로 몽땅 다 덮여가지고 밑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원래 내 필지거든요. 그 동강리 그 저수지 위에 내 필지인데 전에 땅 주인이 그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 합쳐가지고. 근데 여기가 상당히 황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무지냐면 여기 비 오고 난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그 빵꾸가 뭐 한 7, 8군데 막 뚫려 있고 거기로 계속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지금 요 밑에도 이제 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제가 그 몇 년간 제가 이 밭을 제가 빌려서 썼는데 그 여기다가 옥수수 심고 또 돼지감자 뚱딴지도 심었는데 뚱딴지도 안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저기는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많은데 딱 언덕 밑이니까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밑에는 또 저수지고. 근데 여기가 보면은 능선 바로 옆이거든요. 참 여기가 이게 지질이 참 희한한 게 능선인데 능선 바로 옆에 저 운소리 쪽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또 저수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밭을 갖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직선이 안 나와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물골이거든요. 그 다른 데서도 다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물이 쭉 계속 나오는데 저희는 또 특히나 물골이에요. 지금 푹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풍수지리를 볼 때 그 옛날 풍수지리하고 현대 풍수지리는 틀리거든요. 요즘 풍수지리는 이제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풍수가 이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여기는 이렇게 골이 지어 있으니까 물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는 이유가 근데 여기는 이제 동강리나 운설이나 이제 샘이 엄청 많아요. 샘이 많은 건 뭐냐면은 그 땅 몇 미터 밑에 청석 단단한 돌이 있으면서 그 위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샘이 많은 곳은 이제 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물을 갖다가 쓰려면은 지하수를 파면은 이제 그 안반층 밑에까지 물이 나오는 층까지 내려가야지 이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이걸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크레인으로 흙을 요 주변보다도 더 높이 이렇게 쌓아야 돼요. 쌓으면 이제 지하수가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죠. 근데 그것도 힘든 게 저기 이게 산이 있으니까. 여긴 땅 밑 고작 몇 미터 밑에 이제 그 단단한 청석 안반층이 있기 때문에 땅을 갖다가 흙을 3, 4미터 5, 6미터만 3, 4미터 막 그렇게 덮어버리면은 그 지하 수맥이 이제 바뀌어버려요. 네, 실제로 그걸 갖다가 경험해 봤는데 여기는 이제 그 흙을 갖다가 파내거나
그 덮어버리면 수맥 자체가 없어져 그래요. 저건 이제 그 버드나무거든요. 저게 버드나무가 원래 옛날 묵은 논 그런 데서 저 참 잘 자라는데 그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 땅 그 빌려가지고 농사 지을 때 차 그 버드나무 있는데 끝쪽에다가 거기다 샘을 하나 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땅만 파면은 이제 이게 여기는 진짜 물이 엄청 많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자갈을 좀 깔고 거기다가 그 관을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이 뭐 아무리 가물어도 이제 물이 뭐 마르질 않죠. 요 근처는 진짜 물은 진짜 풍부해요. 여기는 이제 땅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뭐 그 지하 몇 미터 밑에 그 단단한 청석 안반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고리 져도 그 그리로 다 물이 거기로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제대로 된 그 땅으로 만들려면 만약에 여기 집 짓고 하려면 만약에 이런 데다가 집 짓다가 저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내려앉으니까 이 땅을 만들려면은 흙을 갖다가 몇 미터 높이로 다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지하수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조금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안에 반박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골이 지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골이 져 있기 때문에 그 골진 곳으로는 계속 물이 모이게 됐어요. 이런 데는 딱 귀신 나오기 좋아요. 뭐 귀신 얘기하면 무슨 뭐 사기치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 공지영 작가가 쓴 그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버들치 시인이 저 전주 모악산 그 근처에서 빈집을 얻어가지고 산속에서 살았는데 거기 놀러간 사람 두 사람이 놀러갔는데 처음에 낮에는 참 산속에 좋고 하다가 밤중에 되니까 으슬으슬하고 뭐 이상하고 해가지고 막 후다닥 도망쳐 나왔다는데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 버들치 시인이 그놈들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요즘에 또 다시 보이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쓴 게 나와요.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딱 이제 수맥이죠. 뭐 물이 모이는 곳이니까 음침하고. 근데 여긴 또 특히나 뭐냐면 저 위쪽에 무덤이 여러 개거든요. 여기 지역 사람들 무덤이지만 여기도 무덤이 있고 또 저기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저 칡덩굴 속에도 무덤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곡지였으니까 요 계곡 속에는 이제 무덤을 안 짓고 약간 높은 데다가 이제 다 무덤을 만들었죠. 그 보통은 이제 무덤 있는 곳들이 명당짜리, 그 주변에서 명당짜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골짜기에 그 무덤이 하나도 없다는 건 여기는 이제 집질 땅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죽은 사람이 누울 자리가 이제 산 사람이 누울 자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갖다 저 밭나무 밭을 갖다 어떤 사람이 저게 그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3번이나 유찰됐거든요. 그걸 갖다 샀어요. 근데 지리산에서는 그 유찰이 2번만 돼도 그 땅 가볼 필요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2번이나 유찰된 건데 여기 동강리 땅값이 보통 호가가 보통 30만 원 막 그렇게 되는데 저게 한번 상당히 맹지에다가 완전 쓸모없는 땅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경매로 3번 유찰되고 뭐 4만 원대까지 내려가니까 평당 그러니까 덜컥 사버렸죠.
근데 뭐 맹지인데요, 뭐.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려면은 남의 땅을, 여러 사람 땅을 지나야 되고, 또 도로에서부터 한 뭐 50m, 70m 막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런 땅이라고 도로를 못 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주변 토지 이용권이나 무슨 뭐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대요. 그런 데서 그걸 주장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주변 그 피해본 사람들 그 보상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뭐 한 필지에 뭐 100평도 안 되고 뭐 막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그 길 내게 되면 다 동갈이 나버리고, 그러면 뭐 그 몽땅 사라고 할 거거든요. 아니면 딱 만약에 그 도로를 갖다가 내려면 도로 내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딱 그 도로만 잘라서 살 경우는 보통 한 그 땅값이 한 2배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평당 그 30만 원이면은 그 도로 내는 땅은 그 자리는 이제 그 2배 이상이면 한 6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골치 아파요. 그 소송도 몇 번 치러야 되고, 그것도 땅 주인도 한 여기 뭐 한 5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땅이 귀신 나오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요 근처에는 그 예전에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하던 데도 있고, 저 밑에 가보면 동광횟집에서 운서리로 가는 그 개울, 그 근처가 사람들마다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귀신 봤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뭐 요 근처에 뭐 애장골도 있고, 그 풍수지리에 대해서 그 설명하자면은, 뭐 자청령 우베쿠 하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요즘은 다 이제 포크레인 시대고, 그러니까 옛날 그 풍수하고 지금 풍수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명당 자리는 어디냐면, 자기가 집 짓고 살고 싶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며칠 잡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편히 잘 자면은 이제 거기는 명당이에요. 나한테 맞는 땅이고, 만약에 거기서 잤는데 그냥 그 뭐 개꿈이나 꾸고 그냥 자고 나니까 개운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땅을 살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전기하고 도로는 만약에 도로는 있어야죠.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이제 맹지에도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땅 주인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게 또 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마다 그 기준이 다 틀려요. 조금씩 틀려가지고 지네들 맘이에요. 그런 거는 실제 그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은 있어야 되고, 뭐 전기 없으면 뭐 촛불 켜고 살면 되는 거고, 뭐 도로가 없으면은 무슨 뭐 천막 같은 거 쳐놓고서 살아도 되긴 되는데,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지으려면 이제 도로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오늘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냥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뭐 비가 오네요. 귀농귀촌 하려고 땅 살 때 많이 알아보고 사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사고 싶은 땅 그 주변 상황도 잘 봐야 되고, 동네 인심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여기 지리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12월의 항구, 그 지리산 둘레길 4구간 12월의 항구고요. 구시락지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4구간 중에서는 여기가 우리 집이 제일 경치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바로 고개인데, 고개 바로 옆에 왼쪽에도 저수지가 있고 오른쪽에도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는 요리로 해서 이제 가면 이제 바로 한 요 밑에 있어요. 그 저기 전봇대 보이는데, 그 전봇대 그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고개 꼭대기인데도 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현대 풍수지리는 이제 포크레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이제 하여간 이렇게 여기 이것처럼 이제 골이 져 있으면은 물이 여기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 여기는 밑에 저수지가 있고, 원래 여기가 또랑이었어요. 이 밑으로 해서 그 또랑이 있어요. 저수지 밑으로.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이제 물이 모이던 곳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산에 흙을 갖다 몽땅 까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부어야 돼요. 그리고 물기를 내주어야 되거든요. 물이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쪽으로 이제 물이 모일 수 있게 그리로 유공간을 묻든지 뭐, 하여간 다른 쪽으로는 이제 물이 안 모이고 저쪽 한쪽 구석으로만 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1, 2천 한 몇천만 원 들겠네요. 근데 글쎄요. 뭐 공사비는 실제 뭐 공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하 수맥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 뭐냐면, 요즘은 뭐 카카오맵도 있고 뭐 인터넷 사이트도 온나라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지적도 하고 뭐 다 잘 나오거든요. 다음 같은 데 나와도 자기 살려는 번지하고 인공위성 사진에다가 딱 그 지적도 그림까지 씌워가지고 보여주니까 그것도 상당히 정확해요. 근데 임야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자기 땅 주인도 산주도 자기 산 경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설이 산 3-1을 번진 경우 어떠냐면, 운설이하고 동강리하고 이 경계가 보통 이 능선인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죠. 실제로는 보통은 이제 리얼이 경계가 강이나 무슨 이런 능선이나 그렇게 정해지는데, 실제로는 운설이하고 동강리 경계가 여기에요. 여기로 해가지고 저기 낙엽성 있는 데로 해서 연결돼가지고 능선으로 내려가요. 그 문제 때문에 좀 말도 있고 했는데, 땅 살 때는 하여간 인공위성 지도를 갖다가 잘 보고, 현장에 가서 잘 보고, 돌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 특히 경매 같은 경우 이제 복불복이거든요. 대법원 경매 같은 경우 재수 좋으면 아주 싸게 좋은 땅을 사는데, 재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주고 사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고개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옆에가 저수지예요. 진짜 대체간석에 진짜 물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여기 물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샘이 요 근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리저리 포크레인 대고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저쪽에 있던 샘이, 물골이 보세요. 땅이 도로 밑으로 땅이 푹 꺼져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물골이거든요. 물골이고, 요 물골이 여기로 연결돼요. 보면은 이제
그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푹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로 밑에 꺼져 있고, 그러면 이게 물골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밭 가장자리에 그 뽕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요. 뽕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데 저쪽에 있는 뽕나무는 그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위에 밭에 뽕나무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이제 자꾸 뽕나무가 밑으로 꺼져가지고 여기는 그 저수지 위에, 저수지 쪽에 그 내려가 있어요, 뽕나무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이 흐르고 하니까 뽕나무가 그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다가 그 집을 짓게 되면 이제 그 잘 하지 않으면 이제 골치 아픈데, 이것도 뭐 현대는 이제 포크레인 시대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그 지하 물길을 갖다가 이제 바꿔주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능선 저쪽보다는 이제 이게 훨씬 편하겠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집 지으려면은 일단 저수지를 메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하수가 뭐 지하 몇 미터 밑으로도 안 내려가지만 지하수가 제일 잘 내려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저쯤으로 이제 내줘야 되지 않나. 저기다가 뭐 유공간을 묻고 뭐 다 적당하게 해가지고 물길이 저기로 모여가지고 저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래야죠. 뭐 그래야지 땅이 되죠. 근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뭐 집 짓거나 할 뭐 그런 땅은 안 되고, 왜냐면 여기가 그 겨울에 바람이 워낙 세니까. 저기는 우리 집이고, 그 한겨울에 여기서는 이제 한겨울 겨울바람이 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람을 여기다가 집 지으면 바람을 바로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땅을 만든다면 요 산에 흙을 갖다 다 그 파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부어야죠. 그리고 여기 특징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몇 미터 아래에 그 청석이 있고 단단한 안반이 있어가지고 고위로 물이 흐르는 거래가지고, 이런데 땅을 갖다 조금만 파내고 조금만 덮어버리고 하면 이제 그 지하 물길이 바뀌어 버려요.